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생성형 AI, 특히 GPT를 중심으로 해서 생성형 AI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현재 사람들이 왜 GPT나 생성형 AI를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대로 사용하려면, 잘 사용하려면 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뭐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뭐 네이버처럼 구글처럼 그렇게 결과물을 내가 그냥 받아보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잘이라는 말 속에는 어, 여러 가지 그 질문의 방식들이 있었죠. 그렇게 질문의 방식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지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내 작업 결과물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활용할 그런 그러니까 강의 슬라이드에 활용할 내용들은 화면에 있는 Pre-script instructions are all you need for questioning llama. 뭐 그다음에 GPT 3.5, GPT-4. 이것과 관련한 논문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조금 사용해 볼까 합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논문을 읽어봐도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네, 먼저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프롬프트의 대상 독자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대상 독자라고 한다면 네, 그, 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지, 이런 독자들을 포함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프롬프트도 당연히, 내가 전문가니까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상대방의 역할을 정해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면 어떤 관점들이 있을까요? 네. 뭐, 처음 이 내용을 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지식이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사람인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수준에 맞추어서 GPT나 이런 제미나이, 생성형 AI의 지식 수준도 함께 설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작업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과제를 할 때 어떤 과제가 이렇게 뭉뚱그려 있다면,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끌고 나가기가 힘이 든다라는 말이 내가 다음 단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정말 잘게 잘게 시퀀스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뭐 먼저 뭐뭐 해보겠습니다. 뭐 뭐뭐부터 시작해보죠. 이런 말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뭐 첫 번째 이걸 해본다, 두 번째 이걸 해본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요청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는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그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 토큰의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짧게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AI가 생성할 수 있는 양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주는 양을 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이제 그걸 다음 프롬프트 창에서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 양이 축약되는 부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할 때나 무언가 검색을 할 때 꼭 이렇게 한꺼번에 다 요청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요청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칙은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롬프트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죠. 네, 사실 여러분들이 GPT가 설명해주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뭐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길게 풀어서 설명했던 걸 짧게 그냥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마치 내가 11살인 것처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초보자인 것처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야에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살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쉬운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뭔가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뭐 밑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양자역학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정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읽었지만 분명히 눈으로는 읽었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은 뭐 비유를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원칙은 퓨샷 프롬프팅 활용하기입니다. 퓨샷이라는 게 예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표현의 형식을 맞춘다거나 또는 뭐 자료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는 많을 필요도 없고 한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 한두 개만 있으면 AI가 그 안에서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을 해서 그대로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겠죠. 네. 자, 퓨샷 말고도 뭐 제로샷도 있습니다. 제로샷이라고 하면 예시를 하나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걸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무언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퓨샷의 장점이고 제로샷의 장점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같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이렇게 뭐 예시를 주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식은 프롬프트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구조화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그냥 그 줄글로 다 이어서 적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짧게 이렇게 나누어서 적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이 부분은 지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침이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I가 질문이 뭔지, 질문이 뭔지, 추가적인 지침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줄바꿈으로 이걸 표시해도 되고 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블랙 기호 동그라미에 점 찍혀 있는 거 있죠. 그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조화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롬프트를 구조화하는 것도 사실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구조화하는 것보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프롬프트를 구조화하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제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내가 생각을 해서 구조화를 한 다음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AI의 창을 켜서 이걸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조화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질문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원칙은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임무가 뭐다. 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어, 이게 바로 이 AI가 이제 끝까지 목표를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겠죠. 네, 당신의 임무가 이 기사를 객관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AI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다가도 나는 이제 요약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 요약이라는 결과물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데 뭐 이때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AI가 사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뭐 중립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다음 일곱 번째 프롬프트 원칙은 질문으로 정보 이끌어내기입니다. 네, 사실 뭐 유명한 그런 내용 중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내용 중에 AI로 하여금 나를 인터뷰하도록 만들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AI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AI한테 무언가를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입력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AI한테 뭐 필요한 정보를 나한테 물어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I가 답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히려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AI가 나를 인터뷰하도록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원칙은 핵심 단어나 문구를 반복하는 겁니다. 어, 우리도 뭐 학생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중요한 단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AI한테도 요청을 할 때 이런 뭐 주제를 요약할 때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간결하게 전달해 주세요. 핵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LLM이 이 핵심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언가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AI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아홉 번째 방식은 COT라고 해서 Chain of Thought and Full Shot 앞에서 제가 이제 퓨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퓨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COT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LLM에게 퓨샷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고 과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LLM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답변을 냈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뭐 좋은 모델을 사용을 하면 생각하고 있는 과정들이 화면에 다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별 의미 없는 듯이 흘려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에 주목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은 AI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잘 사용하는 것일까? 네.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열 번째 원칙은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다음 키워드를 포함하세요. 네, LLM이 따라야 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쓸 때, 네, 이러한 그 키워드를 꼭 포함을 해서 글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글을 쓰는 연습을 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어떤 뭐 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에게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시작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넣어서 네 생각을 붙여서 살을 붙여서 한번 만들어 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LLM에게도 키워드를 던져주고 또 글의 구조까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구조까지 지정을 해주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음 11번은 제공된 예시와 유사한 텍스트 작성하기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퓨샷과 관련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양의 예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뭐 주제를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문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던져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그 AI 과제를 하면서 이게 AI를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과도하게 쉼표를 많이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별표가 중간에 나온다거나 이모티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체를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아 이거는 이 친구의 능력보다 AI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거는 누구든지 저는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가 왜 이러한 결과물을 선호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가지의 원칙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11가지를 빠르게 넘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프롬프트에 대상 독자 포함시키기, 그 다음에 복잡한 작업을 단순하게 분해하기,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롬프트 활용하기, 퓨샷 프롬프팅 활용하기, 프롬프트 구조화하기, 그 다음에 명확한 역할 부여하기, 그 다음에 질문으로 정보 이끌어내기, 그 다음 핵심 단어나 문구를 반복하기, 그 다음에 chain of thought, COT와 퓨샷 프롬프트 결합하기, 그 다음에 명확한 요구사항 제시하기, 그 다음 제공된 예시와 유사한 텍스트 작성하기. 이렇게 11가지 원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11가지 원칙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LLM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실습하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실제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뭐 제미나이나 GPT나 클로드나 이런 여러 가지 LLM을 켜놓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직접 한번 따라서 해보면 아,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네, 깨닫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상황은 교육학 전공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교육 심리학 시험인데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중에 일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어렵다. 쉬운 비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네. 그냥 전문적인 지식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겠죠. 내가 기존에 공부해야 되는 지식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GPT가 알려주는 지식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요청을 하느냐, 뭐 여기서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첫 번째는 대상 독자를 포함시키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이다. 나는 지금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롬프트 활용하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비유를 섞어도 좋고 예시를 섞어도 좋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설명을 드릴 때보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그 예가 정말 이 개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하면 되게 잘 이해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 프롬프트를 쓰면 나는 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이야. 내일 교육 심리학 시험을 보는데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 너무나도 어렵다. 내가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 원리를 설명해 준다라고 가정하고 초등학생들의 일상생활 속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원책 1과 3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상황은 네, 조별 과제 뼈대 잡기입니다. 교육사회학 조별 과제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이걸 시작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다라고 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뭐 제가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겠죠. 궁금함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 있지만 AI한테 제가 이제 적어놓은 과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교수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GPT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알려줄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해석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원칙을 적용할 거냐? 원칙 6과 7을 활용해서 원칙 6에서 명확한 역할 부여하기, 원칙 7에서 질문으로 정보 이끌어내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프롬프트는 당신은 10년 경력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이다. 이번 학기에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한다. 최적의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라는 네, 역할을 부여하고 이제 저에게 질문을 던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제대로 GPT에게 설명을 했는지 그걸 이제 GPT가 다시 나한테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이해시키는 거죠. 네, 다음 상황은 학생 수준별로 맞춤형 읽기 자료를 제작할 때 3학년 과학 시간인데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딱딱해서 우리 반 아이들 수준에 맞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읽기 자료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반 아이들 3학년이니까 네,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원칙, 퓨샷 프롬프팅 활용, 원하는 스타일의 예시를 제공한다 또는 원칙 11에 제공된 예시와 유사한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한번 사용을 해본다면 초등학교 3학년 과학 시간 읽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음 문장의 어휘 난이도와 다정한 말투를 잘 파악해서
자석의 성질에 대한 글을 이와 동일한 수준과 스타일로 작성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예시를 이렇게 주는 거죠. 태양에서 온 따뜻한 빛은 우리 지구를 포근하게 감싸줘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면 지구가 입고 있는 이불이 너무 두꺼워진답니다. GPT가 일반적인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을 당연히 학습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떤 수준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예시를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냐. 네, 바로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 기사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챗GPT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두 번째는 부산대에서 챗GPT 가이드라인 도입했다. 교육부가 챗GPT 활용 원칙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학교 안에서 GPT를 만들 때, GPT를 사용을 할 때, 과제나 뭐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네, 여기 활용 방안에 비판적 활용,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뭐 창의적인 활용, 윤리적인 활용, 보완적인 활용, 개방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학기 초반에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GPT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을 지켜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서 사람들 간에 이제 어떤 원칙을 세우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 현장에 생성형 AI가 도입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지막에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만 이걸 잘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생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